오늘은 벤츠 CLS 400 그리고 팰리세이드 이 두 대를 타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외출은 바로 아이오닉 일렉트릭. 방금 제가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혓바닥이 약간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타고 은재랑 피글렛이랑 같이, 여기 버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전자식은 아니네. 여기 밑에 버튼 있어. 그치? 혹시 모를 전기 충전을 위해 저게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해치로 이렇게 통 크게 열리면은, 이게 확실히 리어 트렁크가 이렇게 통으로 열리면은 유모차 싣기도 편하고 애기 짐 싣기도 편하고. 근데 SUV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애기 키우려면 꼭 이렇게 해치 게이트가 있는 차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무슨 면도날 믹서기 날 같은 휠을 달고 있죠. 어쨌든 전기차들은 휠이 일단 작고, 그리고 이렇게 면이 구멍이 많이 안 뚫려 있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디자인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헤드램프가 좀 되게 뭐라 그럴까, 로봇처럼 바뀌었거든요. 로봇 같아, 로봇. 자, 그래서 이렇게 유모차를 잘 싣고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타고 오늘 나들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참 디자인은 진짜 토요타나 혼다 디자인 보다가 아이오닉 디자인 보면은 눈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현대차가 이제 소형차 디자인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실내를 제법 잘 꾸며놨네요. 언제도 그렇다네. 아니, 대시보드에 저 바느질까지 해놨어. 저게 제가 바느질 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바느질이. 근데 차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썬루프에 볼트 마감이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 마감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전반적인 운전자 눈에 보이는 이런 마감들 있죠.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라든지 전자식 계기판의 완성도라든지 이 터치로 조작하는 공조 장비도 상당히 조작하기 편리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부분의 마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전기가 꽉 차 있지가 않아가지고 전기 오늘 코엑스에 왔거든요. 코엑스에 와서 오늘 그 맨즈페스타 행사를 보고 나들이를 갈 건데, 전기가 없어서 코엑스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찾아왔습니다. 일단 내리시죠. 예진이 핸드폰은 다 충전돼 있나요? 그럼요. 모든 배터리 체크를 한번 해야겠어. 오, 많이 돼 있네. 충전하고 잤다고. 와, 이제 인간은 50년 뒤 인간은 충전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될 거야. 안 그래? 맞아. 요걸 누르면 이제 충전 도어가 열리고요. 이제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전기차 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익숙하겠지만 나처럼 전기차 없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신기해. 그냥 코미디 같아, 코미디. 그래서 거기다 꼽아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제하신 충전요금 3,000원. 한전 회원, 이거 회원 등록을 안 해도 일반 이 신용카드 결제할 수가 있네요. 충전 시작. 자, 이제 충전해두고 코엑스에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수많은 차 중에 전기차 충전한 게 우리밖에 없다. 전기차 많아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좀 여유가 있나봐. 아니야, 저기 있어. 어? 저기 충전차 있잖아. 저기 있네. 저 사람은 충전을 안 하네. 얼마 전에 열렸던 맨즈 페스타를 관람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슈퍼카들, 스포츠카들을 봤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러한 슈퍼카, 스포츠카들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 슈퍼카, 모터가 없는 슈퍼카. 그리고 이미 여기에 전신 안 되어 있었지만 전기만으로 움직이는 슈퍼카들도 이미 상당히 많이 선보여졌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시대, 여러모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이 전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리막이라는 회사에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현대에서도 이제 전기로만 움직이는 하이퍼포먼스 카가 나올 예정인데요. 리막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겁니다. 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충전 다 돼 있겠지? 다 돼 있을까요, 충전이?
아 92. 충전이 92%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시간 지났지 예진아? 충전한 지 1시간 반 됐네요. 충전 종료 누르겠습니다. 충전 종료. 4,000원 나왔고 이걸 지금 분리했는데요. 이거 엄청 뜨겁네요. 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아,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 이 자동차의 진동이, 엔진의 진동, 그런 진동이 애기한테 전달이 되겠지? 그치. 그런 그것 때문에 더 잠이 잘 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전기차가 괜찮지 않을까? 진동이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은재 어떻게 생각해? 이제는 이제 잘 일만 남았지. 은재가 아직 여러분 말을 못 하거든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60km 신호 위반 예진아,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타고 좀 자연으로 좀 가볼까? 자연으로? 자연 좋지. 오늘 공기도 좋잖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나는 응. 거기 위로 가볼까? 위로? 포천 이런데? 아 포천 좋지. 응. 포천 우리 데이트할 때 가봤잖아. 그래 맞아. 포천 가자 포천. 아 그래. 포천 아 산정호수? 어? 산정호수 가자는 거야? 그래? 우리 산정호수 가자고 하고 이거 카메라 킨 거 티났어? 산정호수 가기로 해놓고 티났어. 카메라 킨 거 티났어? 산정호수? 내 연기가 좀 부족하네. 아무튼 여러분 포천 산정호수로 가서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오늘 좀 이렇게 데이트를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서울 코엑스에서 포천 산정호수까지는 85km 떨어져 있는데요. 왕복하면 이제 170km잖아요.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278km 주행 가능하다고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도착하면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러니까 얼마나 남아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자율 주행 모드에 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한 완성도도 현대차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반자율 주행 완성도는 현대차 중에 탑급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전기차라서 더 신경을 썼나? 여기 계기판에 뚫어놔가지고 빛이 일로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눈에 보이는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쪽에 있는 스티치,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센터 패시하고요. 또 이 부분도 사실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꼬매놔가지고 그 여기 딱 이렇게 손을 얹었을 때 이 느낌과 감촉이 상당히 좋아요. 전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전기줄 왜 하필이면 차만 기름이었지? 그동안? 사실 우리 생활에서 휘발유 한번 평생 살면서 손에 묻혀볼 일이 있냐 이거지. 그치. 근데 전기는 감전 한 번씩 당해보잖아. 오래된 선풍기 만졌다가 외갓집에서 오래된 선풍기 만졌다가 지지지직 이게 전기구나. 여기서 이제 봐야 하는 게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일 때랑 노멀 모드일 때, 그리고 스포츠 모드일 때. 자, 에코 모드일 때 갑자기 이쪽에 있는 게 레벨 2로 바뀌잖아요. 이게 레벨 1, 2, 3가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회생 제동의 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바퀴를 굴릴 때는 전기를 쓰는데요, 바퀴가 굴러갈 때는 혹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전기를 다시 뽑아올 수가 있죠. 회생 제동, 그 회생 제동에 대한 정도를 레벨 1, 2, 3, 그러니까 에코 모드일 때는 회생 제동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회생 제동을 더 강하게 하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패드를 건드려서 레벨 3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레벨 3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레벨 3입니다. 레벨 3에서는 달리다가 엑셀 페달 놓으면요, 차가 감속이 확 돼버려요. 레벨 3는 진짜 말 그대로 웬만한 주행 상황에서는요 브레이크 안 밟고 다닐 수 있어요. 정차하는 거 빼고 그냥 이 흐름 맞춰 달릴 때 있잖아요, 브레이크 발을 가져다 댈 필요가 없어요. 엑셀레이터를 놓으면은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려면요 굉장한 엑셀 페달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레이싱을 할 때 있잖아요, 카레이싱을 할 때 브레이크보다 중요한 게 엑셀 컨트롤이거든요. 특히 고출력 차량 같은 경우에는 F1 선수들 보면은 코너 탈출할 때 엑셀 밟는 그게 기가 막혀요.
그 발 조절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엑셀을 10단계로 나눠서 밟는데 선수들은 이 엑셀 컨트롤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엑셀 컨트롤 잘하는 거 연습하는 게 또 그렇게 재밌거든요.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만약에 여기서 감속이 좀 필요하다 코너에서, 그럼 엑셀을 살짝 놔야 되는데 이게 이거 보세요. 엑셀 컨트롤. 예진 이해됐어?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야. 엑셀레이터 갖고 조절을, 발을 되게 미세하게 조절하는 거야. 손으로 하듯이. 지금 차가 막히고 있잖아. 그럼 봐봐,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버리면 이렇게 돼. 이게 회생 제동이 너무 강력하게 걸려서 그런 거야. 근데 발 컨트롤, 진짜 막 미세한 그 발 컨트롤을 하면서 멈추게 되면, 이 코너에서 내가 엑셀 조절해볼게. 어때? 멈추긴 멈추는데, 그지? 근데 이거 습관되면 되게 무섭겠다. 왜? 2차밖에 못할 것 같아. 다른 차에서 맞아. 습관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맞아. 지금도 예진아, 난 브레이크에 발을 아직도 안 가져다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냥 엑셀 컨트롤만으로 지금 멈추는 거야. 이거 봐봐. 차 뒤에 보면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겠지.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다. 그치. 이제 마지막에 멈출 때만 브레이크를 싹 밟아주는 거야. 레벨 3에서 이게 되는 거야. 레벨 1은 일반 차랑 똑같아. 근데 레벨 3에서 배터리 충전이 되게 잘 되는 거지. 왜냐? 바퀴가 굴러가는 거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에서 막 전기를 다시 회수하는 거거든. 가져와. 지금도 봐봐. 계속 브레이크 발 안 가져다 대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요, 브레이크를 아이오닉 일렉트릭. 야, 이거 8글자 생각보다 이게 입에 착착.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아일이라고 하자. 아일. 이게 이 아일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이 아일에 레벨 3에 익숙해지면 브레이크를 언제만 쓰냐면요, 여러분, 신호 정체에서 멈출 때만 쓴다는 거지. 아이오닉 일렉트로닉. 약 400m 앞 80km. 예진아, 그렇게 천천히 하면 누가 못해. 이오닉 이렇게 해야지. 쌀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멀 모드로 달리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넣잖아? 스포츠 모드에 넣어볼게. 그럼 봐봐. 언제 깬다고? 어쨌든 어때? 그지? 이 모드가 있지. 잘 달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세진 않아. 솔직히 세진 않은데 재미는 있어.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저 주유소에 들어가는 풍경이 이상한 거야. 이 차에서 보면. 이게 뭐야? 너 충전 안 되니? 기름을 넣는 거야? 차에다가? 막 이런 거지. 자, 지금 그래서 포천에 도착을 했고요. 그 평균 연비는 8.3km. 이게 환산하게 되면은 와트시거든요. 이게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시는 리터로 직접 환산이 안 되네요. 방금 검색해봤는데 이 킬로와트시는 그 킬로와트시 자체로서의 단위고, 아무튼 연비보다도 좀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까 85km 했지. 85km인데 275km 주행 가능하다고 떴었거든. 서울 코엑스에서 포천 산정호수까지는 85km 떨어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278km 주행 가능하다고 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22km 주행 가능하다고 떴으니까 여기 190 주행 가능하다고 떠야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30km가 덜 단 거지. 근데 아까 예진이도 자고 은재도 자고 있어서 오빠가 그냥 90km, 100km로 정속 주행했어. 이따 돌아갈 때는 좀 달려볼까? 내가 운전. 예진이도 운전 한번 해볼래? 오빠 여기 앉아. 알았어. So you were shrugging your shoulders and closed off. That's what I told you soon. And now 무가 승차감이 좋아서 오프로드 주행할 때도 괜찮아. 그지 은재야? 이런 도로 끌 때도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요. 은재야 그치? 은재가 아직 대답을 못해요. 은재야 그치? 은재야 아빠 말이 맞으면 고개 끄덕여봐. 그치? 아빠 말 맞지? 이거 불편하지? 은재가 아직 대화를 못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애할 때 저기 걸었었잖아. 기억나? 사진도 찍었었는데. 맞아. 지난 앨범을 뒤져보니까 2010
2015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연애한 지 6개월 됐을 때 우리는 포천에 놀러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둘이서 데이트를 알콩달콩 즐겼는데 지금 은재와 함께 와 있는 게 정말, 이때 피글렛이 무슨 인형을 뽑아가지고 그 인형을 들고 다녔는데 그 인형이 토끼 인형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딸 은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예전에 연애했을 때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산길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의 특징은 기존의 벨로스터 N이 주는 감동에 비할 바 못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 이상의 이 핸들링 실력을 발휘하는 게 느껴집니다. 전기차의 와인딩이 좀 더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자동차는 코너를 돌 때 적정 기어 단수에 물려있는 채로 코너 탈출을 해서, 그래서 힐앤토라는 기술도 필요하죠. 그래서 코너 탈출하면서 확 가속해가지고 최대한 그 딜레이를 줄이는 게 방법인데, 전기차 와인딩은 뭐가 재밌냐면 코너를 돌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바로 파워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좀 더 재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파워가 나온다는 거는 참 내연기관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듀얼 클러치도 만들고 엔진 플라이 휠도 스포츠카는 더 경량의 플라이 휠을 쓰고 피스톤도 가볍게 만들고 막 모든 기술력을 다 그 집대성해서 엔진 반응성과 미션 반응성을 높이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전기차는 그냥 이 자체만으로, 모터의 특성만으로 엑셀을 밟으면 바로 출력이 나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특히 그 예민한 게 더 커지는데요. 이거 보세요. 엑셀 밟을 때 엑셀을 밟자마자 듀얼 클러치면 뭐 스포츠 엔진이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막 전기차 갖고 스포츠 중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죠. 전기차는요 그냥 별다른 투자가 없어도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응? 자제? 알았어. 다시 에코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응? 가다가 그거 나와? 휴게소? 휴게소 나오지? 나 응. 거기서부터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아, 운전해보고 싶어? 응. 전기차? 응. 알았어. 자율주행이랑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혜진아 해. 자, 시작! 어. 갈게요. 그거 패들 시프트 있지? 패들 시프트 뒤에 한 번 더. 이게 레벨 3야. 엑셀 놔봐봐.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걸로 조종을 하는 거야. 브레이크 밟을 때는 그냥 아예 설 때 그때만 밟고, 엑셀을 놓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바퀴 굴러가는 바퀴에서 전기가 배터리로 다시 충전이 되는 거야. 이거를 살짝 떼면 살살 멈추는 거네? 그치. 그래서 그래서 그 엑셀,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고. 그치, 엑셀 컨트롤을 하는 거야. 와, 오빠 이거 너무 편하다. 왜? 이 기능. 아 그래? 응. 근데 재밌지 않아 오히려? 재밌어. 그치? 재밌고 그냥 살짝 떼면은 그냥 살짝 멈추는 거고. 근데 예진이가 살짝 뗀다 생각해도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가. 그래서 근데 이게 적응되면 이보다 편한 기능은 없어. 근데 그래서 그치,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니까. 맞아. 근데 더 정교하게 해야 돼. 어. 예진이가 지금 엑셀을 3등분으로 나눠 밟는다 치면은 한 10단계로 나눠 밟는다고 생각해야 돼. 10단계로. 지금 살짝 뗐어. 이런 식으로. 다시 밟고. 다시 밟고 뗄 때도 부드럽게 떼는 거야. 단계적으로. 그치? 오, 너무 재밌다. 아니 전기차 운전이라는 게 사람들이 미션도 없고 엔진 소리도 안 나니까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 지금 어땠어? 괜찮았어? 자연스러웠어. 아니 근데 나는 이게 타다 보니까 느끼는 게 현대자동차가 작정하고 전기 스포츠카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와, 전기 스포츠카. 이거 너무 편하다. 근데 주행 질감, 아까 고속도로 주행할 때 핸들 살짝 불안하다 그랬지? 맞아. 그거 그 CLS랑 비교해서 그런 거야 이제. 빨리 달리니까 좀 불안하다. 좀 불안하긴 해, 스티어링이 고속에서. 141km 주행 가능하다고 이제 남아있고, 기름 게이지는 반 정도 남았고, 확실히 구형에 비하면 여기저기 엣지가 정말 많이 생겼고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구형 얼굴도 참
입체감 있는 얼굴이었는데 그래도 신형에 오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다 보니까 완전히 뭔가 더 로보틱해지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확실히 여러분 차를 볼 때 있잖아요, 확실히 이 프로젝션 램프가 있는 램프들은요 이게 눈동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 막 독수리 눈처럼 생겼죠? 눈동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데 요즘 LED 램프가 대중화되면서 LED 램프에도 프로젝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긴 한데 요즘 현대가 적용하는 LED 램프는 프로젝션이 따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눈동자 역할을 하던 게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분으로 캐릭터를 강하게 줘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고 그 부담감을 이 세로의 어떤 세로 DRL의 어떤 이 존재감이 이 눈동자 역할을 좀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로고가 기존에는 딱 적당한 크기 사이즈였는데요, 이게 신형이 되면서 크기가 엄청 커졌습니다. 왜냐면 이 레이더가 들어가야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현대 로고가 너무 커져가지고 현대 로고 크기 차이 좀 보세요. 진짜 확 차이 나죠. 이번에 아이오닉을 시승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완충 시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신형이 지난 5월에 나왔는데요, 최대 주행거리가 271km거든요 기존 모델에 비해서 35.5%가 늘어났는데 그 덕분에 보조금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900만원에 각 지자체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9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900만원. 이 경우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실제 구매 가격은 2240만원부터 2540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서울이 지원금이 제일 짜요. 450만원이고 경기도에만 살아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1000만원까지, 경상북도도 1000만원까지입니다. 이번 제목도 보조금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사라고 지은 이유도 차 완성도는 사실 뭐 프리미엄 브랜드급의 완성도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자율 주행 완성도가 굉장히 좋고요, 주행 감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이어의 그립이 살짝 아쉬운데요, 그거는 뛰어난 전비, 연비와 같은 용어, 전비가 뛰어난 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한 전비가 가장 좋은 차로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나 일렉트릭을 두고 아이오닉을 살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코나 일렉트릭의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고 어차피 출퇴근 거리가 짧아서 주행거리가 270km로 충분하다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정답입니다. 전기차의 세계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전기차 진짜 매력있어요. 자,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클릭,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